지금부터 체크해야 될 거는 앨범 알이 턴에서 그 다음부터 이렇게 세서 나가기 시작할 때는 그때는 국내 2차전지 쪽들도 반영을 같이 할 겁니다. 첫 번째, 만약에 시장을 접근한다 그러면 STO 관련된 쪽, 아까 보셨듯이 해운 쪽, 이제 주가 밀리게 되면은 HMM이죠. 이거 세 번째는 오늘 저는 바이오 쪽 보려고 합니다. 엔터 쪽에서 JYP 좀 보려고 하고 있고요. 쪽에서 어제 보다 보니까 또 가스도 한 빠집니다. 2.7% 빠지다 보니까 아직은 유럽은 괜찮아 라는 쪽인데, 또한 원자재 쪽에서 구리도 한 0.4% 밀렸고 곡물도 지금 반응을 안 합니다. 다시 하락하고. 그런데 구리가 또 얘기가 좀 나오네요. 보니까 세계 생산량의 1.5%를 차지하는 광산 쪽에서 생산 중단 위협이 나옵니다. 근데 생산 중단이 나오게 되면 가격이 올라야 되거든요. 근데 오히려 생산 중단 위협에 가격이 떨어졌다. 이것도 좀 이상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구리 쪽도 자꾸 이제 광산 쪽에서 생산 뭐 파업 얘기 나오고 있고 이런 건데, 일단은 뭐 수요가 자극됐으면은 바로 터났겠지만 아직은 그게 아니다 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어제 또 보다 보니까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 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고점에서 2.8% 빠졌습니다. 쫙 가다가 거의 폭포수가 한번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엔비디아 주가 한 3% 빠졌고 AMD 모두 다 한 3%씩 빠졌다. 이런 얘기는 차익 실현이죠. 특별히 뭐 어떤 부분보다 차익 실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게 이제 어제 4.8% 빠졌다가 4.8% 올라가는 아주 뭐 그냥 다이나믹한 모습을 보였죠. 어제 실적 발표했습니다. 나왔던 얘기가 얘네들은 한 분기 빨라서 얘기하더라고요. 2024년 1분기로 실적을 발표하더라고요. 근데 떠나서 매출이 47억 4.73B 10억이니까 47억 3천 달러 3천만 달러겠죠. 이게 생각보다 가이던스 다 올렸습니다. 가이던스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또 EPS가 지금 0.95달러, EPS 1달러가 넘게 손해볼 걸로 생각했는데 이게 또 생각보다 좋았네요. 그리고 또 전망치를 보니까 요거 아주 또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매출 전망치가 다음 분기가 5.1에서 5.5 B니까 10억. 아, 이거 헷갈려요. 51억 달러에서 55억 달러 정도면은 이번 분기보다 확 돌아가는 매출이 확인되기 시작하겠죠. EPS도 확 줍니다. 이제 0.21 달러 이 정도로 벌써 거의 바닥을 턴해서 이제 흑자로 가기 시작하는 모습을, 그러면은 4분, 그러니까 우리 기준으로는 4분기겠죠. 이렇게 보여주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와우, 메모리 반도체는 봄이구나 라는 쪽의 해석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시장 점유율 3위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거기다가 HBM은 지금 손도 못 대고 있는 회사, 이게 이 정도 된다. 하이큐는요, 삼성전자는요, 이런 느낌이겠죠. 그래서 아마 오늘은 그래도 어제 올랐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심리적으로는 좀 하락이 나올 수 있어도 아마 그 정도면은 내가 장중에 낙폭 커지면은 좀 받아봐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오면서, 역시 반도체는 살아나다 보니까 어제 또 오랜만에 삼성전자 또 뭐 7만 5천 원대 딱 보여주고. 그러게 어제 네. 참 그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동시에 그렇게 세게 들어오기는 또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배당과 함께 벌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순수하게 외국인들이 와 무슨 선물 18,000개 샀어 그러면서 환호할 상황은 솔직히 아닙니다. 이거 보고 이제 뭐 무슨 뭐 2,700 간다 2,800 간다 그러면 그건 파생을 잘 이해를 솔직히 못 하시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제 오버하는 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시장 오버가 좀 오버인데라는 생각도 살짝 했지만은 뭐 그냥 뭐 벌어지는 대로 보자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봤어야 될 것 같고요. 그쪽에서 오늘 2차 전지는 조금 좀 고생할 것 같습니다. 일단 테슬라가 지금 마이너스 3.9% 빠졌고 앨범알이 다시 또 4.3%.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단기적인 변화 쪽에서 좀 압박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앨범알 잠깐 볼까요? 네,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요즘 계속 체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주도하는 종목들이 강해야 되는데 딱 이런 시도 나오지 않습니까? 가는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제 저항이 좀 하나가 있어요. 저항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거기 저항을 돌파를 못하고 해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어디까지 들어오냐면 여기까지 확인하고 저항 돌파하는 게 거의 패턴의 7, 80%가 이렇게 나옵니다. 딱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고요. 거래 안 나오는 거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거래가 터지면서 다시 이렇게 내려간다 그러면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거래 없으면서 눈치 보느라고 자연 가격 조정 이건 나쁜 것 같지 않고요. 그럼 지금부터 체크해야 될 거는 앨범 알이 이 상태. 그러니까 지금 136.5네요. 지지하고 턴한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요거 턴에서 그 다음부터 이렇게 세서 나가기 시작할 때는 그때는 국내 이차전지 쪽들도 반영을 같이 할 겁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 그 전 단계. 그래서 확인하는 단계. 그러면 시간이 조금 걸리겠죠. 그런 거 한번 보고 거기다가 뭐 리튬 가격은 이제 돌아가는 추세가 살짝 나오는 것 같길래 그런 거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좀 그런데 오늘은 또 그게 있지 않습니까? 또 그 예산안 통과가 10시인가요? 네, 10시 이제 통과되고 그럼 바로 대통령실에서 발표를 한다고 하는 뉘앙스였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대주주 양도세 관련된 쪽의 완화 얘기를 확정을 짓게 되면은 좀 아침에 좀 주춤했다가 좀 밀렸다가 그 뉴스 가지고 확 돌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But 안 나오면 더 왜냐하면 지금 이미 선반영이 많이 돼 있는 분위기라 그렇죠. 예. 근데 오늘 좀 밀리게 되면 그건 또 동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반대로 안 나오면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전 중에는 기대는 좀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오전 지나도 아무 얘기도 없다. 그러면 이제 시장이 또 실망으로 바뀌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그거 일단 해주셨으면 좋겠고, 게다가 또 더 중요한 숙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내년 가게 되면, 그러니까 2025년부터 금융투자 소득세가 생깁니다. 요거 골치 아파요. 금융투자 소득으로 5천만 원 이상 수익이 나잖아요. 그러면 세금을 22% 내야 됩니다. 앞으로. 네, 됩니다. 예. 대표님, 세금 많이 좀 내주십시오. 아니 근데 미국 주식 하는 사람들은 그냥 저거 당연히 받아들이니까 네. 그냥 별 의미는 없어요. 그런데 음. 그러면 거기서 만약에 추세 흐름들 또박또박 나가고 있고 그러면 같은 세금 낸다 그러면 미국 주식하지 누가 한국 주식하겠습니까? 그렇지. 네. 이렇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가 그렇게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그렇게 단단한 나라입니까? 그런 것도 아닌데 세금 걷기에 혈안되어 있는 이런 패턴을 보게 되면 모르겠습니다. 뭐 많이 벌면 내면 되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렇습니다. 세금은 내야죠. 내야죠. 네. 내라고. 예. 내가 낼게. 예. 아유 내고 싶습니다. 아유 열심히 해서 근데 낼게요. 그 5천만 원 이상 수익 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 싶기도 해요. 내겠습니다. 내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분들은 내야지. 예, 4,999만 7천원에서 멈출 겁니다. 예,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거기다가 지금 어제 또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페덱스가 패대기를 쳤습니다. 이거 오늘 난 느낌이 싸한 게 네. 중국 쪽도 좀 싸해요. 왜냐하면 지금 보고 최근에 한국 투자자들이 많이 사는 그 ETF 중에 하나가 미국의 네. 그 홍콩 증시 YINN이라고 홍콩 그 지수 300 불짜리 네. 이게 오늘 9% 가까이 폭락했거든. 그러면은 어제 홍콩 증시가 올랐고 그런데 3% 가까이 빠졌다라는 건데 일상적으로 봐도 네. 홍콩에 대해서 오늘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중국 쪽에서. 중국 상해종합 증시입니다. 이제 보시면은 어제 이거 보면서 중국하고 좀 연결고리가 깨지네 싶은데 저점 이탈하거든요. 어제 1% 넘게 하락했고, 근데 홍콩 증시는 그나마 버티는데 요거 무섭습니다. 버티긴 버티는데 돌릴 듯 하다가 이거 한번 내려오게 되면 이제부터는 여기선 영영 여기가 저항으로 바뀌거든요. 근데 그런 패턴 저는 것 같아서 근데 제가 이제 애써 그런 거죠. 중국을 우리가 뭐 이제 중국적 거의 떠나고 손절하고 러시아, 중국 다 손절하는 분위기인데 여기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겠느냐라고 하는데 음으로 양으로 아직까지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무슨 일일까? 왜 미국 쪽에서 밤사이에 중국에 대해서 저렇게 중국 증시에 대해서 이런 어떤 부정적인
베팅을 했을까? 이게 네. 지금 찜찜한 거야. 아마 이번에 또 그 나오는 이제 외국인 직접 투자 네. 금액들 보게 되면 계속 유출이지 않습니까? 이런 거 봤었을 때도 중국, 그러니까 자본시장의 모습을 갖췄지만 그 모습이 완벽하게 되는 상황이 아닌 쪽에서 자금이 빠져나갔을 때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솔직히 이게 그냥 그렇게 썩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그렇죠. 중국 돌아가는 거요. 그래서 맞아요. 네, 그런 거나 또 미국이 아무 일 없이 또 빅스 탁 터지면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나 저는 일단은 뭐 오늘 아까 이준 대표님은 매수 쪽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일단은 좀 지켜보자. 예. 그리고 어제도 그런 얘기 잠깐 드렸는데 좀 변동성이 좀 커질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현금을 좀 살짝 두자 쪽으로 말씀드렸는데 그건 이제 일단 촉발은 대주주 양도세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미국이 그냥 저렇게 쭉 달리는 것에 대해서 좀 최근에 좀 불편했어요. 전 개인적으로. 그래서 일단은 현금은 계속 두고 다니는 편인데 그거에 대해서 일단 다 쓸 생각은 없을 것 같고요. 오늘 하게 되면 오늘 그런 건 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목들 STO 첫 번째 만약에 시장을 접근한다 그러면 STO 관련된 쪽 매매하려고 접근해 볼 것 같고 두 번째는 네. 아까 보셨듯이 해운 쪽 이제 주가 밀리게 되면은 HMM이죠. 이거 자리 봐가지고 한번 대응할 거 없나 봐야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오늘 저는 바이오 쪽 보려고 합니다. 바이오 쪽 좀 봐야 될 것 같고 어차피 내년까지 움직였을 때 오늘 이번에는 제약바이오가 그렇게 움직인 것도 없고 내년까지 기대한다 그러면 오늘 밀렸다가도 복원력이 좀 나올 것 같아서 그런 종목들 좀 체크해야 될 것 같고 네 번째는 엔터 쪽에서 JYP 좀 보려고 하고 있고요. 이거는 그 넥스지, 네,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넥스지라고 하는 일본 그룹이 일본에서 일본인들을 주축으로 한 그룹이 일본에서 아직 데뷔가 전입니다. 네. 프리 데뷔고 내년 초에 데뷔인데 막 무슨 라쿠텐 뭐 그 앨범 판매 쪽에서 보면 벌써 1위 찍고 있는데요. 인기가 그러면 JYP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친구들이 나와서 성과를 내기 시작한다. 그러면 제조업체 입장으로 보게 되면 하나의 제품이 인기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밸류가 살아나기 시작할 것 같아서 이거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변화 보면 이것도 이제 좀 체크해야 될 것 같고 오늘 시장보다 강했던 쪽들 시장에서 좀 그동안에 안 봤던 것들이 약간 살아나는 것들 그리고 또 오늘 만약에 또 이걸 반대로 해서 그동안에 강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에코프로머티, LS 머티리얼즈, 뭐 두산 로보틱스 네. 이쪽도 일단 잘 보셔야 돼요. 이거 기존의 주도주였거든요. 이거 흔들리기 시작하게 되면 약간 시장의 성격이 바뀐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일단 처음에는 밀리게 되면은 들어올 겁니다. 저점에서 들어올 것 같은데 그러다가 밀렸다가 이제 저점에서 딱 들어왔다가 한계를 보이고 다시 밀리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건 이쪽에서 이탈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 동향들 체크하고 계속 이쪽으로 갈 것이냐라고 했었을 때 만약에 못 간다 그러면은 나머지가 또 이제 관심이 높아질 것 같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확대 해석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보니까 또 한국에서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예탁금이 갑자기 또 확 늘었네요. 지금 현재 53조 어제 보니까 2조 가까이 늘었네. 네, 돈이 확 들어왔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저거 할 게 없거든요. 지금 현재 IPO가 없거든요. IPO가 없는데 돈이 들어왔다 그러면 시장 올라가는 거 보고 이제 나도 뭐 이런 느낌이 드나 싶어서 이건 추이를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는 지수 레벨이 2,600입니다. 그러면은 50조 이상으로 갖춰놔야 동력이 있는 시장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만약에 뭐 다시 48조대로 내려간다 그러면 시장에 대한 그러니까 연료, 동력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적어도 이 정도는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그나마 긍정적인 거는 신용이 줄어듭니다. 17조 초반대에서 17조 5천에서 못 늘어나요. 이렇게 되면은 나쁜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는 긍정적인데 미국 시장의 변동성과 흐름 나오는 거 보고는 아직 좀 체크하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특히 미국은 지금 이 상태면은 기술적 분석을 아까 잠깐 말씀드리다가 못 말씀드린 거는 지켜야 될 선이 그 밑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같은 경우는 시가는 만약에 다시 반등을 시도해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보게 되면 오늘 14,800이네요. 14,800선 내일 시도했다가 만약에 꺼지는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조정 더 받을 것 같습니다. 밑으로 쭉 들어오게 되면 그냥 좀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격 조정이나 모든 것들이 좀 부담스러운 거 2, 3일 정도는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봐야 되겠다라는 쪽에서 지금 뭐 오늘 너무 무리하지 마시죠. 무리하지 마시고 근데 이미 네. 지금 다 무리하셨을 것 같은데 해놓은 상황. 최근에 거기에 너무 환경이 좋아서 그게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미 돈이 저렇게 몇 조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기존에 이미 하시던 분들은 풀로 다 샀다, 사놨다. 뭐 그냥 뭐 네. 반도체나 아니면 뭐 그때 좀 최근에 좀 저점에서 움직였던 2차전지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들어왔던 섹터들은 괜찮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또 더 무리하려고 뭐 이렇게 했던 거는 일단 기다리시고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던 좀 될 만한 회피 섹터 쪽으로만 보시는 게 더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럴 때는 하여튼 그 신용 미수 이런 거는 절대 안 쓰는 게 일단은 보호하는 길인 것 같기는 해요. 왜요? 돈 벌어야죠. 왜요? 딱 4,997만 원까지 벌어야 에이! 내년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네, 환경들이. 내년도 다들 얘기하시는 게 네. 쉽지 않을 것 같은.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런 느낌? 가는 놈만 간다. 제가 보기엔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새로운 거 막 출연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새로운, 그러니까 뭐가 됐든 오르는 놈만 오른다. 네. 그러니까 뭐가 지수는 오르고 아니면 주변에서 팡팡 지금처럼 막 쏠림 현상으로 막 올라가는 것들이 나오는데 내 거는 그대로다. 빠진다. 막 이런 기분. 그렇죠. 근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뭐 그 시장이 항상 그래왔기 때문에요. 저희는 적응하느냐, 그냥 아니고 도태되느냐 차이겠죠. 도태되면 도다리. 죄송합니다. 도다리. 알겠습니다.